상태. 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북쪽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건국 70여 년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요, 남북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죠.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단의 비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을 주었는데 바로 남북이 4분 5열로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서로 싸우고 남북으로 싸우고. 우리나라 참 신기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야. 그죠? 싸움도 잘해. 네.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는 민족이야. 장점이 많은 민족이야.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가장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체제전쟁이야.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이 지금. 체제전쟁.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이요,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보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아멘.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1교시에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71년 동안 지켜볼 때 가장 위험한 시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왜 그래요? 체제전쟁이에요. 그래서 큰 현대사를 바라볼 때에는요, 체제전쟁은 지속되어 왔고요, 대한민국 위기 때마다 헌법을 수호하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헌법과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2017년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그 세계인들도 다 충격받았어요. 충격으로 끝났으면 차라리 좋겠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한 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조국 사태. 그죠? 야, 자기 스스로 사회주의자예요.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체제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자유시장경제 체제란 말이에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에요. 암담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현실이 진짜 암담해요. 국민들이 이런 국가의 그런 위기를요, 직시하고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태평이에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막 들어가고 있어 지금.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뭡니까? 편법이 남용되고 지금 불법을 자해하고 있는 그 조국이라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래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세우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비상식적이잖아요.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도대체 뭐고, 그 정도로 많은 비리와 그 정도로 많은 위선과 그 정도로 많은 불법이 자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의 얼굴은 도대체 몇 센치인가요?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을 또 막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막 촛불 집회 막 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날 그 검찰청 앞에서 세상에 모여가지고 그 시위를 하는데, 검찰 개혁해라,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조국을 지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모든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100만이 모였네. 또 어떤 MBC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150만이 모였네. 이야, 거기에 150만이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야. 2만 명. 많이 들어가야 2만 명. 이번에 최대치를 따져도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풀려요. 똑같아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가 똑같은 거예요. 100만이 모였대. 그때도. 근데 그 프레임이 똑같아. 검찰청 앞에서 하는데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였대. 근데 그 소리 듣고 국민들이 또 속아. 생각을 해보고 싶지도 않아. 그것이 이야기하면 진실인 줄 알아. 여전히 똑같이.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응? 암담합니다. 응? 그래서 언론은 오직요, 정권이 눈치만 보고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요, 현 정권이 신여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잠잠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잠잠하고 목사들이 다 잠잠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은요,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어요. 언제 끊을지 모르는 위태훈훈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봐봐요. 첫째 뭐요? 언론 통제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느껴집니까? 언론 통제되는 게 보여요? 네.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정권이 신여로 전락했어요. 언론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보도와 함께 더불어 진실 보도가 같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걸 판단해서 보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보도는 다 왜곡되어 있어요. 사실 보도도 안 돼. 그 안에 진실도 없어요. 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속여버려요. 모든 뉴스가 획일화되어 있어요. MBC, KBS, SBS, 지상파 3방송과 종편들 모두가 획일화해요. 아니 뉴스가 어떻게 획일화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여있지만 지금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 국민의 생각이 다 달라. 언론은 국민의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모두가 다 똑같아. 획일화되어 있어. 정부에 반하는 뉴스는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네 번째 어때요?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국고가 피어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대기업 죽이고 있어요. 여섯 번째, 소득주도 성장, 그런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장기 주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공수처 만든대요. 그래서 지금 조국 세워서 난리를 피고 있는 거야. 패스트트랙 태웠단 말이에요. 이거 통과시키면 참 쉽지 않아요? 안보가 무너져요. 안보. 벌써 보내지 오래요?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중국 전투기가 우리 한반도 공항에 들어오고 러시아 전투기를 들어와서 거기 와서 자기들이 훈련받고 가요? 그것도 금방 들어왔다 살짝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이 항의를 합니다. 야 니들요 우리나라 다카시마 네, 다카시마 하늘이 와서 니들 들어와서 왜 침범했어? 일본이 경고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니 안보가 무너지니까 이제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간보기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 심각한 거예요. 걔들이 왜 간봐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견고하고 한미 동맹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항의 하나를 못해. 어떻게 일본이 항의를 해요? 자존심 상하게. 그게 지네 땅이요? 독도가 지네 땅이냐고. 이런 채워 죽일, 진짜. 예? 이 아베. 쪽발이. 노자에다 미움 받침. 그런지 더 답답해. 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안보가 무너졌어.
인권, 민주화, 조폐를 내세워갖고 반대 진영 무참히 제거해요.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성애, 젠더니즘, 페미니즘, 성정치 시도해요. 교회와 신학교에서까지 동성애, 페미니즘 사상이 침투해서 혼란을 줘요. 총신대학교에서 보수교단 아닙니까?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학교요? 세상에 거기서 우리 아들이 거기 학교 다니는데 깜짝 놀랐대. 채플 시간에 목사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거기 앉았던 한 여학생이 손가락을 들어갖고 뻑큐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교의 최고의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채플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 게시판 그곳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학생들도 거기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들이 말이니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개연성이 크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10번째,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이제는 차별금지법이라도 통과가 되면 교회가 동성애도 말을 못해.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 잘못하면은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야 되겠죠. 한국 교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눈을 가져야 돼. 예리한 눈을 가져야 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바로 가르쳐야 돼. 바로 가르쳐야 돼. 보세요. 선지자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 개정 시도할 겁니다. 총선에도 이기면 헌법 개정 시도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충분히 삭제하고도 남아요. 처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그 민주당 그 당대표였던 추미애 씨가 뭐라고 했어요? 사유재산을 공개념으로 돌리겠다. 토지 공개념 강화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유재산 사실은 이제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고도 없어지고 애국가도 없어지고 그리고 국기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지방분권 얘기도 나왔었어요. 지방화폐 얘기 나왔어요. 물론 경기도 지금 지방화폐 하는 거죠 사실. 지방화폐예요 지금 경기도. 지방화폐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해서 북한을 한반도의 한 지방으로 인정하고요. 북한이 인민화폐를 전송시키고요. 남북의 연방제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네. 대한민국 화폐 단위를 내리죠. 화폐개혁 시도하죠. 북한이 인민화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네. 화폐의 단위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시도. 네. 고려 연방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종교의 자유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건국 70여 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총칼로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총칼로 일어났을 때는 끝까지 저항하고 싸울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사상, 이런 우리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일본의 나라를 잃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장 찍으니까 나라 넘어가는 거야.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장 찍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나라. 그리고 나서 36년 동안 우리의 인권이 말살당하고 우리의 자유마저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재산도 다 빼앗겨서 네?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교회가 가르쳐야 돼.
학교가 못해. 전교조들이 장악해가지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비뚤어진 역사를 심어요. 좌편향된 역사를 심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 뭐예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없어질 나라야. 대한민국 헬조선 지옥이야. 3포 시대, 5포 시대, 다포 시대.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뭐 자가용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자. 애인도 포기하고, 야,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고 긍정적 시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현실을 지금 저주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야. 결론이 뭐예요? 대한민국 없애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애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해양 세력하고 이제는 결별하겠다는 거야. 해양 세력 결별하고 대륙으로 붙겠다는 거죠.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젊은 학생들에게 이승만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부분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는 독재자, 삼선 개헌했고 3.15 부정선거했고 4.16 혁명, 그 다음에 부정부패, 6.25 전쟁 부산으로 몽진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고.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건국한 국부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나쁜 것만 얘기하냐. 이게 역사래. 이렇게 배우는 거야.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놀래 자빠졌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뭐가 있니? 하고 있어요. 나라를 세웠대. 그거 하나야. 야, 나 세상에 이런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 같이 이런 나라 처음 봤다 이거야. 나라를 세운 대통령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는 거야. 물론 한 개인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다면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를 세우는 대통령,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리고 탄탄하게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서 다져진 잘 구축된 나라가 아니고 처음 격동기에 어떻게 하다가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에 출발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다 잘할 수만 있냐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대한민국과 처음에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탄탄한 기초석으로 잘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경제적 부흥을 이룬 나라예요. 인권의 신장도 굉장히 많이 돼 있어. 세계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가치, 이 브랜드가요,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정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과 얼떨결에 미국이 원자탄 2방 떨어뜨리고 미군 정치하에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이제는 시도하려고 하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남한이 정부 만들고 우리는 그 후에 선포한다 이거죠. 이미 전략이 다 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분단시켰다는 그러한 오명을 남한의 이승만한테 세우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김일성이. 그냥 있다가는 결국은 남쪽마저도 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얼떨결에 억지스럽게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어떤 차이가 있겠냐 이 말이야. 왜 그런 걸 계산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또는 위대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조명할 때
우리 집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님은 술을 안 드시지만 야, 네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어. 맨날 술만 처먹었어. 맨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 돈도 안 벌어왔어. 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우리 집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늘 교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마음속에 자존심은 어떨까? 완전히 자존심 망가지는 거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문은 망해야 할 가문. 쪽팔려서 어디 가서 얘기 못해. 아이들 마음속에 그게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비록 우리 아버님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우리 아버님의 좋은 부분을 얘기해요. 너희 할아버님은 성품이 좋으셨다. 너희 할아버님은 열심히 사셨어. 너희 할아버님은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야. 너희 할아버님은 아빠랑 작은 아빠랑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는지 몰라. 그분 때문에 아빠가 있는 거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 아이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야, 나도 우리 할아버지 닮아야 되겠네. 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야, 우리 집안의 어른들은 정말 훌륭하셔. 그래, 우리 가문을 빛내야 되겠다. 내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아도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나도 할아버지 닮을 거야. 이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의 교육이 아니라 잘못된 것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갈등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없어질 나라. 지금 보면은 모든 통치를 하는 걸 보면은 특별히 문화를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니까 한거라는 영화를 작년에 봤어. 유관순 열사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간 얘기예요. 거기에서 고문을 받는데 고문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우리 똑같은 조선 사람 남자 정아무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일본의 그 간수장이가 이 정아무개를 앞세워서 유관순 열사를 고문하는 장면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올라. 그냥 보고 있는데 영화 스크린에 빠져들어가면 그냥 눈두근에 눈물이 떨어져. 너무 화가 나고 일본 놈들이 너무 미워. 예? 우리 민족 우리의 할머니 유관순 열사 어린 것을 저렇게 괴롭히는 불과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나 같으면 과연 저런 고문을 견딜 수 있었을까? 수갑을 채워놓고 손을 펴놓고 송곳으로 손톱 밑으로 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을 다 비틀어 주리를 틀어갖고서 못 쓰게 만들어. 예? 여자의 아랫배를 때려갖고서는 하혈을 하게 만들어요. 구둣발로 차가지고. 마지막에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그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분노가 차밀어 올라요. 일본 놈들은 쳐 죽일 놈들이야. 내 감정이 거기까지 올랐어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저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감정 속에 캄캄한 그곳에 영화가 끝나갈 즈음에 스크린 처막이 확 어두워져요. 그리고 모든 음악이 잠잠해지고 침묵이 고요히 흘러요. 관객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관객들 한두 명이 훌쩍훌쩍 대요. 저와 똑같은 심정이죠. 우는 관객들이 있어요. 잠시 후 그 캄캄한 자막에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흘러요. 그 내용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이승만 정권 때 정아무개를 붙잡았다. 그런 내용,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정아무개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무엇을 느껴요? 무엇을 느낄까? 이승만 척죽일로. 저런 사악한 놈을 살려줘? 이승만 저놈은 그래서 친일파야. 저놈이 세운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돼. 너무 화가 난다. 이승만은 민족의 반역자야. 이 생각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가요. 들어가는 거야. 문화통치. 그건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나는 놀랐어요.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그게 왜 나와? 야, 무섭다.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무섭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 세뇌져버리는 거예요. 이승만이 싫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승만이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면 더 싫어. 그러면 없어질 나라야. 이승만이 언제 만들었는데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다고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8.15 축사 때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라고 했는데 그래 맞아. 이승만이 세운 나라는 아니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맞아. 그냥 이렇게 뛰어넘는 거야. 1919년을 그냥 뛰어넘어서 건국 100주년으로 지키는 게 맞는 거야. 모든 국민은 그렇게 알기 시작해. 영화 하나를 보고 판단을 그렇게 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100년이에요. 여기는 어떤 나라예요? 이승만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안 된다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야 돼. 올바른 역사이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한민국의 혼란한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첫 번째가 그래. 어디서 저는 역사를 어디서 보자? 우파의 역사? 좌파의 역사? 아니에요. 우파의 역사. 우파는 우파대로 자기의 역사가 옳다고 주장을 해. 좌파는 좌파의 역사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해. 그러면 교회가 가르쳐야 할 역사는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 더 멀리. 근대사가 아니고 근현대사가 아니고 더 멀리.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셨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 한국 교회에서. 여기서 찾아가야 돼. 이걸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정치를 가르쳐야 돼요. 정치. 한국교회가 정치에 대해서는 늘 민감해. 그리고 입을 다물어. 근데 작금에 일어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점이 뭐냐? 정치를 분명히 가르쳐. 정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치를 알아야 돼. 인간 세상에서 최고 민감한 게 정치예요. 그리고 가장 밀접한 게 정치야. 두 명만 있으면 그 정치가 되는 거야. 누군가 리더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그게 뭐냐? 정치하는 거야. 그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 15서명 표류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아이들 안에 있지만 거기에 리더가 있어요. 그 속에서도.
아이들 세계에서 리더가 있는 거. 아이들 노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보면은 누군가가 리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러면 그 아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야 이거 해. 그래. 얘가 하는 말이 맞아. 너 따라서 와. 안 하면 또 왕따야. 정치가 되는 거야. 정치. 정치야.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치를 안 해. 정치에 가장 민감한 것이 교회예요. 자기들 교회 정치 얼마나 그 민감합니까? 가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고태 두드리고 그런 건 잘해. 근데 왜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왜 문의함으로써 그냥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알아야 돼.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지만 정치를 알고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지금 권력자가 잘 이끌어 가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문재인 씨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너무 그릇되게 가면은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종종 분리원칙? 교회가 세상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아니라고. 우리 내가 지금 정광 목사님 그 TV를 보면 정광 목사님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세상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멘? 아멘.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종종 분리원칙은 그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독립적이야. 그리고 세상의 정치보다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있기 때문에 세상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돼. 그걸 누가 대변해야 돼? 교회가 대변해야 되는 거야.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받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선지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특히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의 권력가들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경을 배반해서 가는데 가만히 있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스크랜턴 선교사와 전덕기나 메리 스크랜턴이나 이런 분들도 그 당시에 일본을 향해서 항거한 거예요. 이 또 히로부미가 얘기하잖아요. 자네 선교사가 맞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으면 선교사를 할 일이지 왜 정치에 참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가장 조선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의를 향해서 항거하고 조선은 독립국가고 하나님이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끊임없이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세속화를 막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맺읍시다. 세계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 아멘.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광호 목사님께서 10월 3일에 청와대로 들어가신다고 해요. 내일 모레야. 대단한 용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저라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힘을 보태야 돼. 저도 서명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총 합하니까 110명입니다. 110명이니? 은사님? 100 몇 명이었죠? 응? 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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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50명이었죠? 그것까지 하면 150명. 그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 이제 우리도 동참해야 돼, 같이.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여당과 야당의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이 싸움이 지금 이제 마지막 체제 전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가호 목사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그게 꼭 필요할 때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내용은 내일 1시간 남았죠? 네, 1시간 하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의 당면한 과제, 지금 교회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세속화를 막아야 하는데, 세속화를 막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용기가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는 당신이 해야 할 말은 권력자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외치고,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그는 불의를 향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면서 선교사직을, 감리교라는 선교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자기의 뿌리를, 말하자면 뿌리를 내던지면서까지 항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원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키워내고, 전덕기라는 걸출한 거인을 키워내고, 이회영, 이승만, 김구, 주시경, 이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키워서 조선의 독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도한 장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그 정신입니다. 용기입니다. 세속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스크랜턴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벙커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세우는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좀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이어서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사 관점에서 보는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 당면 과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속화를 막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